구치소로 향하는 그 차 안에서의 그 사진이 표정이 그동안은 좀 많이 좀 이렇게 좀 읽을 수가 없었었는데요. 뭐 언론에 보던 사진 보니까 표정이 정말 많이 좀 어둡고 많이 좀 심정적으로 좀 무너지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언론에서 무표정했다 이런 식의 보도가 많았는데 내가 보기로는 차 안에서 표정 굉장히 어둡던데요. 뭐라고 할까 이 수치심을 감추려고 애를 쓰는 표정. 솔직히 말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반대를 했던 또 지지자는 물론이고 이 반대를 한 사람들도 뭐 그렇게 기분이 좋겠습니까? 다들 참담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직전 통치자가 수위를 입는 것만으로 이건 하나의 처형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 자체부터 이미 이제 징벌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 걸 생각하면 이제 본인이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이 그동안의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권위, 그것이 이 순간에 완전히 와해가 돼버리고 한낱 범죄자로 이 급전직하로 내몰리는 그때 본인이 받는 수치심, 그걸 내서 감추려고 정면을 응시하면서 그냥 표정의 변화 없이 그냥 실려가는 모습, 난 그렇게 봤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보면 전직 대통령 구속인데 네네. 정치적으로 보면 현직 대통령 구속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 구속된 거나 검찰 수사를 받은 대통령들은 임기를 마치고 그렇죠. 퇴임한 후였는데 지금 현직에 있다가 네. 국회에서 탄핵하고 헌재에서 탄핵 인용되고 인용되고 그리고 곧바로 열흘 정도 후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거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에서 곧바로 구속 피의자로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하나 차이점이 있습니다. 앞에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구속됐을 때, 특히 네네. 노태우 대통령도 바로 직전 대통령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분들이 구속됐을 때는 뇌물죄 같은 이런 파렴치 범죄도 있었지만 이 정권의 출범 자체였던 1.2.12 사태, 1.2.12부터 5.18까지 그걸 하나의 내란으로 봤거든요. 내란 목적 살인 이런 거. 내란 목적 살인 이것이 주 범죄였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받는 구속된 대통령을 봤을 때의 어떤 느낌 이것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대범하게 임하려고 노력을 한다고 해도 네네. 그 마음의 상태를 감출 수는 없겠죠. 그런 거고 뉴스로 그 화면을 본 탄핵에 찬성을 했고 또 구속해야 된다고 네네네. 생각했던 시민들조차도 그 마음의 상태를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마음속에 안 좋은 그런 느낌이 그렇죠. 있었. 검찰로서는 큰 고비가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미르나 K스포츠에 출연한 돈. 이 돈이 어떻든 법률적으로는 미르나 K스포츠 재단은 역시 공익재단으로 그대로 남아 있었고 지금은 이제 해산한다고. 그 해산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거의 그대로 다 있었단 말이에요. 이랬기 때문에 그 재단을 최순실이가 장악을 했고 그것을 박근혜 대통령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 한다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최순실이 그것으로 알 것이며 더 나아가서 두 번째 이제 고비예요. 이걸 경제 공동체라고 특검이 얘기를 했는데 이 경제 공동체에 대한 이 대부분의 판례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하여튼 그거 지금 유력한 논거로 등장한 게 삼성동 사저. 박근혜 대통령의 언론에서 뭐 삼성동 나오기도 집을 했었는데요. 구입할 때 최순실의 어머니 최순실 어머니가 임순희 씨가 계약도 지급했다. 하고 돈도 내고 다 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박근혜 대통령 재산 등록할 때도 다 자기 재산으로 등록이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자금 출처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쪽에서 피고인으로서 소명을 또 해야 될 거예요. 이런 걸 이제 다 증명해가지고 경제 공동체가 아니란 걸 밝히게 되면 뇌물죄가 한 축이 허물어지겠죠. 근데 이게 밝혀야 될 쪽은요. 박근혜 전 대통령 쪽이 아니라 검찰이에요. 검찰이 경제 공동체임을 입증을 해야 된단 그렇죠. 말이에요. 여러 가지 제가 보기로는 이거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검찰이 필요한 증거들을 찾고 있었던 것 같은데 또 다른 예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4년 재임을 했어요. 그동안에 받은 봉급이 다 한 푼도 안 쓰고 모으면 10억 원 좀 안 돼요. 근데 예금 증가액을 보니까 거의 그대로 다 예금이 됐는데 그러면 대통령 재임 4년 동안 옷값이며 머리 올린 값이며 피부과 진료며 이런 것들은 다 누가 돈 댔냐. 이렇게 되니까 그동안에 박근혜 대통령이 자연인으로서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으로서 지출 기록들을 검찰이 최대한 들여다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찰은 그걸 증거로 내놓고 입증하려고 그러겠죠. 그러면 그거를 박근혜 대통령 쪽에서
적절히 탄핵하는 증거를 내지 못하면 재판부에서 볼 때는 진짜 그런 것 같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죠. 근데 그건 대통령일 때는 부속실 예산이 잡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대통령에 대한 미용비라든가 의상비라든가 이런 걸 지출하도록 과연 이제 그러면 지출이 그렇게 되는지를 또 봐야겠죠. 예, 그걸 봐야 되겠죠. 그게 그러려면 이제 예,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를 포함해가지고 영수증을 안 남기는 자금 지출 내역을 또 조사를 해야 돼요. 그게 1년에 한 2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입출금 예. 내역을 이명박 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 때 정상문 총무비서관이 지출한 내역을 다 털어봤거든요, 검찰이. 그건 이미 전례가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정상문 아, 예. 비서관이 구속이 됐죠. 예, 정상문 구속됐죠. 비서관이 노무현 대통령 퇴임한 이후에 전직 대통령 활동비가 필요할 텐데 이래서 조금씩 빼가지고 예. 차명 계좌에다 넣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다 털어내서 지출 일자, 현금 인출 일자하고 그다음에 지인들의 계좌에 입금된 날짜를 다 맞춰가고 검사들이 그걸 다 찾아냈다고요. 그러니까 현미경 들고 덤비면 거의 다 밝혀낼 수 있어요. 검찰이 하면. 변호인단의 내부 안에 여러 가지 문제를 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알력이 있나요? 예, 이걸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네. 아니 뭐 하세요. 판단은 뭐 본인이 하셔야죠. 법률가시고 방송인이시니까 네. 잘 이 판단하셔서. 대통령 앞에 특정 변호인이 대통령님은 무죄입니다 하니까 대통령이 그 말 듣지 누구 말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변호사가 요런 좀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관계가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이거 인정을 이 해야 요 됩니다. 부분 인정을 다만 이 법률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 문제만 다투어야 됩니다. 이렇게 건의를 해도 그 해당되는 변호사가 대통령님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님은 무죄입니다. 정통사고. 제가 장담드립니다. 대통령님. 그 성대모사라는 거야? 아니면 그냥 캐릭터를 그냥 그걸로 목소리 나타내시는 거예요? 성대모사가 1차적으로 나한테 전달됐을 때 이 목소리였어요. 그 2차적으로 내가 다시 전달할 때 이 목소리를 그대로 쓸 수밖에. 그럼 지금 그래서 그 누군가는 그걸 나랑 흉내가 그걸 비슷하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변호사가 대통령님 지금은 사건을 객관적으로 볼 때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러이러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바로 옆에서 미치고 대통령님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님은 무죄입니다.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이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저는 변호인 교체는 진짜 필요하다고 봐요. 뭐 내가 특정 변호인을 절대 지금 말 안 하셨어요.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단을 가지지 마십시오. 예. 네네.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사는 13개의 범죄 행위와 관련돼 해서 네네. 대통령이 실제로 한 일을 다 알아야 돼요. 그걸 다 아는 조건에서 증거가 명확한 것은 사실관계를 인정해주고 법리 다툼으로 가고 불명확한 것은 탄핵하는 다른 증거를 갖다 대서 싸우고 그리고 증거가 없는 거는 무죄 주장으로 나가고 그렇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통째로 그냥 대통령이 믿는 대로 그렇게 지금 임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실제 그 문제 때문에 근데 앞에 민정수석했던 최재경 예, 전 그만둔 거죠. 검사장 아니 이분이 사실 그만뒀을 때도 민정수석으로서 못 돕잖아요. 예. 대통령을. 이래서 사실 그만뒀대요. 그 변호인단은 사실 좀 교체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계속 악수를 두고 있죠. 인간적인 신의라든가 충성심이라든가 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성과를 놓고 봐야 되잖아요. 연전연패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 탄핵 인용, 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100% 패했죠. 그 대리인당과는 다르죠. 이제 그 전 일부 겹쳐 있잖아요. 일부 겹치.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 싸움에서 또 졌죠. 영장 발부 또 졌죠. 그러니까 3전 전패를 기록한 변호인들이에요. 지금. 대기업 같으면 대형 로펌 벌써 갈리고 막 그랬을 텐데. 그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제가 의뢰인이면 이런 변호사는 바로 이거예요. 다른 정당 쪽에서는 명분이 있어야 되겠죠. 홍준표 후보 쪽으로서는 이제 친박 없다. 마치 옛날에 신민래 씨가 영구 없다 깍꿍 하듯이 친박 없다 깍꿍 하는데 아무리 봐도 친박은 있거든. 그렇죠. 있으니까 이제 이게 걸림돌이에요. 본인이 친박이 아니라고 해도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양태가 친박이라면 그건 친박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좋은 이야기 하지 뭘 자꾸 따져서요. 그 작가가 써준 거 읽지 마고 그냥 편하게 물으세요. 예, 제가 지금 작가가 써준 걸 읽고 있지는 않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유승민 후보 경우에는 홍 후보에게 무자격 후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반론하시겠습니까?
그거는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거 자꾸 답변을 하게 되면 예. 기사를 만들어주지 싶어서 대꾸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거는 이미 이틀 전 조선일보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 찾아보면 그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근데 홍준표 후보가 진짜로 진지하게 정치를 하려면 말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애도 아니고 응석불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 될 일도 안 되잖아요. 진지하게 제안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 근데 사실 홍준표 후보가 맞는 말도 좀 해요. 내가 초상집에서 상주하려고 이 후보 됐나 이러거든요. 맞는 말이라도 표를 얻는데 도움되는 말을 해야지. 맞는 말만 하면 뭐예요? 이걸 지금 맨날 이대로 그러다가 절딱 망한 사람 많아요. 지금 이대로 가면 초상집에 상주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광복절 특사라는 말이 영화 제목으로도 나올 정도로 대통령의 그 사명권이 이렇게 남용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명권 얘기를 하니까 이 안철수 후보가 약간 다른 얘기를 했어요. 지금도 참여 심사위원회가 지금도 있어요, 법무부에. 근데도 앞으로 뭐 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국민의 요구가 있으면 거기서 다룰 그렇죠. 사안이다. 했는데 문제는 기자들이 통 내려오니까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 뭐 당연히 그렇게 사면 또 물어보겠죠. 이러니까 예. 이제 방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국민이 요구하면 앞으로 심사위원회에서 검토해보겠다. 하면 된다 이 얘기인데 그 말 언저리에는 이제 정치적 위양선이 있죠. 나는 중도하면서 이쪽에 블루오션 보수 임자운동고 이걸 내가 빨리 끌어와야 되는데 그 사면 안 됩니다. 이 소리를 하면 엄청난 마이너스잖아요. 약간의 의도된. 근데 네. 아니 나는 그렇게 그렇게 안 보시고요. 그게 전문 그대로 이렇게 보면 우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특사로 활용하겠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그건 이제 다른 문제고. 아니, 같은 맥락에서 사람들이 해석을 해서 이렇게 생기는 건데 네네네. 중도 진보 진보 쪽을 문재인 후보가 결집시키고 있으니까 중도 보수 진영을 네네네. 결집시켜야 대선에서 양강 구도를 만들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관심이 어떻게 하면 그쪽 유권자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가를 깊이 고민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활용 의견을 비춘 거는 그쪽에서 반기문 사무총장을 지지했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맥락에서 해석한 게 맞아요. 근데 이 사면 발언은 원래 발언 취지를 보면 무분별하고 불합리한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 이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사면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논의해서 대통령이 마음대로 못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는데 원론적인 얘기죠. 예. 예, 그러면 그러니까 기자들이 그다음 물었잖아. 박근혜 대통령도 뭐 해당되냐 하니까 그건 국민의 요구가 있으면 사면위원회에서 다룰 문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맥락을 이렇게 보면 당연히 논리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맥락이에요 이게. 네네네. 근데 이거를 가지고 벌써 정치적 거래를 하냐는 식으로 막 공격한 거는 저는 이거는 난독증이거나 아하. 그 전에 문재인 후보 군부대에서 그러니까. 여단장 표창장 받은 문제처럼 의도적 오독으로 안철수 후보를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안철수 후보가 지금 그쪽 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객관적인 상황이고 또 그것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또 알고 있지만 네네. 이 말을 그렇게 해석해서 공격한다는 거는 그거는 진짜 난독증이고요. 그 오독 맞아요. 오독 네, 맞는데 의도적인 오독이고 예, 오독. 다만 문재인 후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사면 용서 이런 문제는 아직 기소도 안 됐는데 지금은 꺼낼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안철수 후보도 나중에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얘기를 해서 이거는 사실은 이런 정도의 발언을 가지고 이렇게 공격한다는 건 진짜 점잖지 못한 거예요.